뜻이 1대 99의 법칙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1%의 사람들은 소비하는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99%의 사람도 소비하는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부자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법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난해지는 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내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똑같은 상품이라 그러면 저렴한 곳에서 사야지 되는데 비싼 곳에서 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시중에 요즘 편의점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편의점이라는 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발달이 됐는데, 편의점은 누가 주로 애용을 하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애용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이 없는데 돈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시간도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이용을 한다고요, 편의점을. 그러면 편의점은 시간도 많은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편의점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신라면이 컵라면이 편의점에서는 1,000원에 판다. 그럼 마트에 가면은 800원이다. 그러면 마트에서 사야지 편의점에서 사야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내가 이제 어떠한 밤늦게 철야 작업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내가 무슨 끼니를 때워야지 되는데 끼니 때울 데가 없다. 그럴 때 이제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먹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일도 없고 뒹굴뒹굴 하면서 편의점에서 뭔가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인드가 이미 가난해진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TV를 한 대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사고, 어떤 사람은 마트에서 사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사요. 그러면은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보면서 그냥 사는데, 이 부자들 같은 경우 1%의 사람들은 TV를 하나 사더라도 적정하게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하지, 같은 TV를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은품에 눈이 어두워서 사은품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걸 사요. 근데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사면은 안 돼요. 자기가 그게 쓸 일이 뭐가 있니? 자기가 일단 가난하다는 거는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떼거리가 해결이 먼저 중요한 거지, TV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한다.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음식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한다. 근데 주방장이 팔찌도 끼고 반지도 끼고 네일아트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되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네일아트도 하고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인드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고, 그거를 누가 보고 배우냐? 자식들이 보고 배워요. 그러면 자식들도 엄마가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끼고 예를 들어 아빠가 무슨 큰 차를 할부로 샀다. 그러면 걔네도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사는 거구나. 그러면 지네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커가면 그런 생활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좀 전에 TV 얘기를 했지만, 부자들은 100인치를 산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100인치를 사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일단 떼거리가 해결이 돼. 내가 100인치 TV를 보고 싶지만 작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를 보고, 원래 부자들은 TV를 잘 안 봐요.
그냥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시사 아니면 무슨 그 정치 아니면 이제 세계의 흐름 이런 거를 보는 거지. 뭐 드라마를 보고 오락을 보고 노래 뭐 가수를 보고 막 이렇지를 않아요. 그 보는 TV 보는 방법도 다르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TV 사면은 TV에서 뭘 봐요? 드라마를 보고 오락 같은 거 보고 웃기는 거 있잖아요. 왜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노래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런 거 보면 나한테 인생에 뭔 도움이 되냐고요. 그럼 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다 핑계예요, 핑계. TV는 정보를 얻고 내가 모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위주를 보고 시사 위주로 보고 다큐멘터리라든가 외국의 소식이라든가 그 외국의 뭐 여행지나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직접 외국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랬는데도 보면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앉아가지고 드라마에 울고 웃고 오락에 울고 웃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당장에 자기는 즐거움을 주니까 좋지만 나이 들어서는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뤄놓으면 노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젊어서부터 놀게 되면 노후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조화고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될 것인가는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체말로 개구리가 이 가마솥 안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물은 따뜻해서 좋지만 그 밑에서 장작불로 끓이는 그 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펄펄 끓게 돼서 결국 개구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당장의 그 휴식, 달콤함, 오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항상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 그래서 거시적으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시적으로 보면 개구리 그 따뜻한 솥단지에 그 물속에 개구리가 헤엄치듯이 내가 개구리가 된 것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라 하고 그냥 지금의 그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내가 놀러 다닌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또 더 웃긴 거는 이걸 또 자랑 삼아 이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해서 내가 이번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뭐 외국 가니까 좋더라 뭐 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외국 갔다 온 거 좋아요. 좋은데 노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지가 참 궁금하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누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 누적된 지식과 그 결정이 그게 진짜 옳은 건지 그 나이 또래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하겠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본 뒤에는 전부 다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후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미 배는 떠났고 막차는 떠났는데. 그래서 그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